네, 2월 24일 목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인스탑 시간 통해서 내일장 대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정말 시끌벅적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이슈와 관련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도 많았어서 우리 시청자분들 참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도 일단 우리 시장은 문을 닫았으니까요. 내일장 열리기 전까지 어떤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묵묵하게 우리의 일을 해야겠죠. 내일장 대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요, MBN골드 박근호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냐라고 인사를 드리기가 굉장히 좀 민망한 그런 순간입니다. 자, 몇 포인트, 외국인의 포지션 이런 것들 지금 전혀 중요한 상황이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방송하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느낌을 어떤 느낌을 갖고 봐야 되냐면 우리 지연 앵커께서도 우리 스니커즈 운동화 굉장히 좋아하시죠? 네. 완전 흰색 스니커즈를 샀어. 그럼 밖에 입고 다닐 때 굉장히 신고 다니기 조심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몇 달 신고 다니면은 좀 자연스럽게 때도 타면서 굉장히 좀 편해지는데 지금 시장을 이러한 느낌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하셨을 때 2%, 3%, 5% 정도 마이너스 났을 때 굉장히 걱정이 되실 거예요.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더 떨어질까? 팔까 말까? 지금은 그런 상황을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사실 이건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긴 좀 그렇긴 한데 일방적이기 때문에 자, 어떤 식으로 제재를 들어가고 이 기간을 얼마 동안 갖고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격언으로 오늘 방송 시작할까 하는데요. 존 록펠러의 격언입니다. 시장의 피가 흥건할 때 사라. 그게 당신의 피일지라도. 자,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소 무서운 격언이었는데요. 네. 그래도 우리 힘을 내서 내일장 대비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공략주 리뷰부터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근호 매니저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이구산업부터 먼저 공략주 리뷰하고 넘어갈게요. 네, 두 번째 리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5,470원 달성했어요, 이구산업. 전고점을 살짝 좀 넘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처음에 저희 방송에서 소개를 시켜드릴 때 관심만 두시고 그러니까 접근을 못하신 분들은 조금 상한가 갔을 때 아쉬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좀 약간 빠졌을 때 이거는 다시 사도 된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오늘 정고점 뚫고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 윗꼬리를 다른 게 과연 자체 탄력이냐 아니면 오늘 시장 때문에 빠진 것이냐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그거는 이제 다음 그 주가가 얘기를 해줄 텐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제 그 조정 있잖아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관심을 둬도 이 기업이 그동안에 보여줬던 실적들만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제 스타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약간 그 센티멘탈적인 상승도 오늘 나왔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기다려보는 전략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구산업을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일단 매도하지 말고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아마 벌써 다 파셨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신 분들은 수익률이 엄청나기 때문에 40%가 넘는 오늘 고가권 기준으로 40%가 넘는 수익 거의 가까이 나왔을 거예요. 네. 일단 우리가 제가 흔히 말씀드리지만 갈등을 때릴 때는 반반이에요. 그냥 반 팔고 익절하고 나머지 반 갖고 가고 이제 어떤 센티멘탈적인 테마성 상승도 오늘 나왔기 때문에 기업의 본질 가치로 오르는 것을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구산업 리뷰 들어봤고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 리뷰 들어보겠습니다. HRS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최고가 8,700원 찍었습니다. 네.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좀 빠졌는데 거의 시장의 영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수익률이 한 10% 가까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13.4%, 13.9%, 네. 14%로 그냥 위로 퉁쳐서 제가 봤을 때 이 HRS는 일단 시장 때문에 빠진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면 시장에서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까지는 굉장히 선방했는데 오늘은 이제 시장의 흐름이 워낙에 이제 그 하방이 컸기 때문에 좀 빠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좀 안정되는 거 기다리지 마시고요. 종목을 어느 한 날 한시에 내가 이 가격에 다 사야지가 아니라 좀 모아가는 전략을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저는 정말 좋은 가격까지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럼 매수 기회로 봐도 괜찮은 거예요? 주식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네.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는 거예요. 좋은 기업이 좋은 가격에 있는 기업은 별로 없거든요. 좋은 기업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좋은 기업들은 이미 비싸거든요. 그렇죠. 기회를 안 주죠. 그렇죠. 내가 살 기회를. 지금 시장이 코로나 때
어이없이 빠진 부분이 기업의 가치를 훼손 안 하고 가격만 빠졌거든요. 좋은 기업들이 좋은 가격을 줬어요. 지금도 물론 전쟁이라는 게 있지만 과연 전쟁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훼손될 기업들이 몇 개가 있는가?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과연 이 전쟁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종목인가?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HRS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저는 뭐 전쟁이 뭐 끝났어. 차라리 전쟁이 빨리 전면전은 나지는 않을 것 같지만 빨리 뭐 안 하기로 한다고 이미 시작을 한 것 같지만 해결이 되면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HRS는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는 방법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모아가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HRS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내일 시장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공략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산업과 HRS 뒤를 이어야 할 텐데요. 뛰어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뛰어넘을걸요? 알겠습니다. 그럼 키워드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영어네요. 네. 뭐 다른 의미도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 26이라는 비행기. 비행기가 26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렇게 테이크 오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네. 26, 뭐 날아간다는 뜻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전 그렇게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날아갈 종목이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비행기와 관련된 종목일까요? 아스트요? 네, 아스트. 보통 우리가 비행기 관련주면 보통 우리가 뭐 항공주 할 때 뭐 카이, 뭐 한국항공우주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네. 몇 개 부품사가 있긴 한데 아스트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위거든요. 전 세계 1위. 특정 부분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비행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앞부분, 그 다음에 조종석, 동체, 후미 부분을 따로 만드는데 보잉사의 그 후방 동체를 이 아스트가 독점해서 만듭니다. 보잉사 거를. 근데 이거는 이제 리오프닝주로 봐도 되고 지금 현재 보잉사는 우리 코로나 때 이제 승객들이 거의 없고 비행기도 운항을 안 하고 신규 발주도 없다 보니까 뭐 보잉사가 이게 뭐 부도가 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한 호재가 하나 나왔어요. 이 아스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보잉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비행기 뒤에 후방 후미 부분을 제외를 하면 이 아스트만이 보잉사의 비행기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후방 부분을. 그다음에 작년 4분기에 턴어라운드 성공을 했어요. 적자가 안 날 수가 없는 앞전 2년 동안 비행기의 어떤 부품이나 기체를 만드는 기업들이 적자가 안 날 수가 없었죠. 뭐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발주가 안 되니까 항공사들이 이제 적자가 안 날 수가 없는데 작년 4분기서부터 턴어라운드 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오늘 이 아스트를 추천드린 이유는 리오프닝주 중에 비행기도 분명히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이 밑에 나와 있는 737 맥스라는 단어가 이제 맥스라는 단어는 사실 지금 쓰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737 맥스가 이제 보잉에서 굉장히 야심차게 내놓은 기종 중에 하나인데 막 추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운항 금지가 됐거든요. 근데 왜 이 737 맥스의 어떤 그 악재가 호재인지 제가 다시 이따 자료를 잠시 뒤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자료 볼까요? 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일단 비행기 후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물론 비행기라는 것은 사실 아무나 만들 수는 없는데 비행기를 지금 이제 뭐 그 코로나 2년 동안에 거의 이제 종식이 되는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여행사들 그다음에 항공사들이 앞다투어서 이제 발주가 들어간단 말이죠. 여행사들이 좋아질 거고 항공사들이 비행기 발주가 들어갈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보잉사가 당연히 중심에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737 맥스가 굉장히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비행기 후미 부분은 아스트만이 보잉사에 만들어서 납품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보시는 비행기가 문제의 737 맥스라는 보잉사 비행기입니다. 굉장히 야심차게 나왔고 발주도 많이 받아서 항공사들이 많이 운영을 했었었는데 막 추락을 해서 기체 결함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운항 금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스트도 약간의 실적에 좀 타격이 있었죠. 기사로 최근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일단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미국 앞에 이제 737 맥스 이제 실질적으로 737 맥스라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맥스자는 빠졌어요. 안 좋은 이미지를 줄까봐. 미국, 브라질, 유럽 항공청도 운항 승인, 재운항 승인을 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데 중국 보잉 737 맥스 3년 만에 운항 재개
승인이 나왔거든요. 이제 지금은 승객은 아직 안 태우고 그 어떤 테스트를 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LCC들도 이 737 맥스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배도 자동차는 지금 뭐 전기차니까 당연히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우리가 배도 자동차처럼 탄소 배출을 규제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비행기도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737 맥스가 이 탄소 배출과 관련돼서 굉장히 타 기종들 대비해서 우월함을 갖고 있는 기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LCC들도 또 싸고 사람도 많이 타기 때문에 많이 발주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빠지긴 했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의 흐름이 오늘 실질적으로 장 한 1시까지는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시장에서 거의 1,200개 종목이 빠지고 있었는데 오르고 있었었는데 장 막판에 좀 내려오긴 했는데 흐름을 한번 볼까요? 1월 달, 요게 이제 1월 달 정도인데 1월 달에 이 정도 흐름 보여준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사실 어떤 우리가 보통 땡땡주라고 얘기하는 그런 주 말고 정상적인 종목 중에서 1월 달에 이 정도 흐름 보여준 종목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반 경직성이 굉장히 두텁고 그 다음에 실적도 턴어라운드 되고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전환사채 물량이 좀 약간 부담이 되긴 했는데 청약 경쟁률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 아스트의 어떤 주식과 관련된 어떤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오늘 빠진 거는 저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센티멘탈적인 하락이 99.9%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업의 앞으로 좋아질 펀더멘탈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외계인이 쳐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크게 빠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전쟁 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에서. 네. 그래서 이 1월 달에 진짜 10년 동안에 딱 3번 있었던 장대 음봉에서 또 안 빠진 기업인데 앞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10년 만에 가장 큰 음봉 중에 하나거든요. 앞으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우리가 뭐 강력 추천할 때 그걸 2글자로 줄여갖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강추? 그렇죠.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런 기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날아갈 수 있을지 이렇게 강추한다고 아스트를 오늘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럼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어느 정도로 목표가 잡아볼까요? 지금 6,000원 왔다 갔다 6,400원이잖아요. 네. 6,400원인데 전 목표가 10,000원 정도 잡았고요. 그다음에 네. 손절가는 개인적으로는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지만 혹시라도 뭐 전 세계 증시가 이게 뭐 HTS 켰다가 뭐 이게 무슨 일인가 할 정도로 떨어지는 일이 있어서 만약에 제가 손절가는 5,800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100만 분의 1이라도 간다라고 하면 더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시는 해드려야 되니까 5,8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스트 목표가 10,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5,800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 시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알아야 또 내일장 대비 전략을 세울 수 있을 텐데 오늘 시장에서 어떤 키워드들이 핫했을지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 조선주가 각각 1, 2, 3위에 자리했고요. 또 오늘은 역시나 방산주가 키워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게임주, 원전주, 엔터주 그리고 배당 마지막으로 천연가스가 이렇게 자리했는데요. 자세한 10개 종목들 종가 바로 확인해 볼게요. 오늘 시장이 참 어려워서 그런지 빨간불 켠 종목들 찾기가 힘든데요. 그럼 자세하게 내일 고엔스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5.77% 하락 마감했습니다. 연이은 하락의 상장 이후에 최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시총 100조가 이제 무너졌습니다. 네. 내일은 좀 오를 수 있을까요? 반등 나올까요? 자, 오늘 대부분 의견은 아마 몇 개 빼고는 다 고인데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고 의견을 드립니다.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오늘 거래도 조금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일 기술적 만약에 더 큰 이슈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밤사이에 대부분은 아마 내일 테크니컬 바운딩 정도는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고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상장 때 못 파신 분들은 굉장히 좀 아쉬워할 수도 있고 그때 팔 거리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반면에 시가총액 2등에 자리를 내놓은 하이닉스 주주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우리 하이닉스가 1년에 버는 돈이 얼마인데 저 에너지 솔루션 저거 꼴랑 저거 본다고 우리보다 시총이 높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혹은 신규 매수를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뭐 각종 패시브 자금에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왜 이렇게
그 안 올라가고 떨어지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뭐 LG U+나 아니면은 뭐 동원이나 이런 기업들이 빠지고 LG가 이제 코스피 50, 코스피 200, KRX 100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3월 11일 날 이제 종목이 이제 재구성이 되죠, 실질적으로는. 그럼 그때 3월 11일 날 가능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매도가 그때서부터 가능해지긴 하는데, 물론 지금도 뭐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과연 여러분들이 상장에서 우리가 보통 너무 기대가 컸기 때문에 따상을 바라고 사신 분들 말고 거래가 됐을 때 사신 분들은 과연 왜 샀나? 저는 주식을 사서 수익과 손실도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걸 왜 샀나거든요. 아마 대부분은 나는 전기차의 미래를 좋게 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따상 뭐 따따상 뭐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전 세계 1위 닝더스다이 CATL의 주가를 보면 700 갔던 게 지금 500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전 세계 1위 실질적으로 LG 엔솔이 뭐 2등이긴 하지만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기업 내용도 닝더스다이 같은 경우는 뭐 다 합니다. 진짜로 다 하는데 이제 세일 위주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미국의 이제 NEC 에너지 솔루션 인수하면서 뭐 ESS 뭐 진출하겠다라는, 이건 이제 뭐 먼 미래 모멘텀이긴 하고, 중요한 것은 이 전기차 소재든 장비든 셀이든 시장에서 주는 프리미엄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프리미엄이라는 건 뭔가, 내가 이거를 비싸지만 내가 더 주고 사겠다라는 게 프리미엄이거든요. 2차 전지 프리미엄이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테슬라도 지금 굉장히 느낌이 좀 안 좋고, 사실 테슬라가 뭐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막 1300, 1400, 1500 간다라고 하면 밑에 형편없는 기업들도 2차 전지 관련주면 다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예전 같지 않고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프리미엄이 빠졌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빠진 이유가 있죠. 실질적으로는 많이 올랐고 이제 시장에서 비싸다는 인식이 약간 팽배해지면서 시장이 좀 내려왔어요. 길게 봤을 때는 뭐 전기차 시장 이제 시작이죠. 길게 봤을 때는. 하지만 당분간은 좀 약간 힘들 것은 각오를 해야 된다. 하지만 내일은 오늘 많이 빠졌고 거래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좀 테크니컬 바운딩, 기술적 반등 기대를 할 만해서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큰 이슈만 없다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고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코스피 200 지수 편입과 같은 이런 수급 이슈 네. 외에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기대할 만한 모멘텀은 없을까요? 자체적으로 네, 종목만 봤을 때. 자체적으로 기대할 만한 모멘텀은 간단하게 답변 드려도 될까요? 없다예요? 없습니다. 네. 왜요? 뭐 지금 당분간 나올 게 없죠. 이미 나올 게 다 나와서. 일단 뭐 좋게 보는 것은 뭐 전기차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건 좋지만, 지금 이제 어떤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외국의 어떤 대표적인 전기차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 좋은 건 있죠. 많이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다. 주식 시장에서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보다 더 좋은 호재는 절대 없습니다. 이걸 이길 사람은 이길 재료는 없어요. 최고의 악재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이게 많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떨어지고 있는 거의 중간인지, 증권사 리포트에는 팩트가 많이 나와 있는데 60 몇만 원을 제시한 것도 있지만 30 몇만 원 제시한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그쪽에서 왜 30 몇만 원을 제시를 했는지 팩트가 거기 다 근거가 있거든요. 한 번씩 좀 읽어보시고. 나쁘게 볼 필요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LG 엔솔을 상장할 때 사신 분들 말고는 아마 중장기적으로 그냥 내가 갖고 간다, 뭐 CATL 잡을 수도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절이 지금 그런 시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코엔스탑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은요, 3위에 위치한 한국조선해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58%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LNG선 수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오늘 해운주는 오르고 조선주는 숨고르기 상태가 나타났습니다. 내일은 고일까지 스탑일까요? 일단 그 의견 드리고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운주들이 뭐 현대미포조선, 뭐 대우 조선해양 엄청나게 날아가고, 그다음에 현대미포, 뭐 조선주들은 다 날아갔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해운주들이 왜 관심을 받았나,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월요일 날 나온 기사를 읽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주가는 어제 올랐죠. 화요일 날. 기사는 월요일 아침에 나왔고 주가는 어제 올랐는데,
이 러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가는 굉장히 우리가 혈관에 비교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가스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잘못됐을 때 공급 차질을 빚어서 우리는 그 배로 이제 LNG 선을 날리겠다. 이게 이제 상승의 이유인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갈등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야, 이거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단기에 좀 종료가 되면 해운주가 그때도 갈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서 만약에 저울을 달아놓고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리냐라고 했을 때 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해운주들이, 이 조선주들이 지금 다 바닥이긴 합니다. 바닥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만약 혹시 여러분들이 그 조선업에 일하시는 분들이 지인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여쭤보세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문 기사나 타이틀이나 이런 것들과는 지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다른 어떤 체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 초대바닥이고 우리가 보통 뭐 조선주도 움직이면 슈퍼 사이클이 왔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조선주들의 슈퍼 사이클은 크게는 20에서 25년에 한 번씩 옵니다. 짧게는 거의 뭐 한 8, 9년에 한 번씩 오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오늘 시장에서 버티는 느낌은 나쁘지 않았다라는 좀 관전평을 내놓도록 하고요. 좀 시장에서 이제 조선주들은 이건 거죠. 다른 주주들의 아픔을 수익으로 승화시키는, 그러니까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될수록 조선주는 센티멘탈로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의견 드리고요. 막 혹시라도 조선주를 매수를 하실 분들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중공업 지주에서 올해 인수를 마무리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대우조선해양이 그런 이슈들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하나 딱 고른다라고 하면 대우조선해양이 가장 낫지 않을까. 그리고 LNG 관련해서 굉장히 좋고 가장 셌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국조선해양 고 의견과 함께 조선주들 중에서는 이 종목이 가장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주식시장에서 또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LNG에 대한 이야기가 그쵸. 굉장히 많이 네.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이 수입하는 LNG 중에서는 러시아의 비중이 한 8에서 9%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에 비해서는 타격이 그렇게 직접적인 타격은 없을 거라고 하는데 네. 어떻게 LNG 수요 늘어날 수 있을까요? LNG 자체의 수요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지. 그쵸?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수요가 늘어날지. 근데 이 LNG 관련해서 사실 뭐 조선주들도 좋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뭐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이텍처럼 LNG선 내부에다가 이제 냉매제를 바르는 두 기업이 굉장히 경쟁을 많이 하고 있는데 LNG선 위주로 발주 때문에 지금 조선주들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 두 기업들도 피팅 기업들은 좀 생각보다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냉매제 기업들 그다음에 대우조선을 보시면 될 것 같고 LNG 수요가 늘어날까 뭐 그거는 제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선주 중에서는 그래도 한국조선해양이 가장 좋다라는 의견 주셨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코인스탑 살펴볼게요. 다음은요. 현대차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4.16%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에 국내 자동차 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감에 18만 원 선이 붕괴가 됐는데요. 현대차 네. 내일은 좀 반등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다고 해서 그 의견 드렸습니다. 지금 현대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1위, 2위 자동차 기업인 폭스바겐, 그다음에 도요타 자동차도 굉장히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오늘 떨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 계속 몇 달 동안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테슬라도 뭐 마찬가지긴 하죠. 근데 현대자동차가 사실 실질적으로 이번에 러시아 사태 전까지는 잘 버틴 셈이에요. 다른 자동차 기업들에 비해서. 근데 현대자동차가 러시아의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자동차 공장이 하나가 있죠. 실질적으로 러시아 포함해서 그 권역에 1년에 한 40만 대 정도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공장을 문을 닫을 수 있느냐. 사실 러시아가 침공을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 했지 러시아가 침공을 받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은 뭐 직접 참전을 하진 않겠지만 경제적으로 제재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했을 때 야, 러시아에 수출하지 마. 그러면은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는 러시아에 거기에 현지 공장이 있는데
근데 그거 말고도 우리나라 생산해서 러시아로 수출을 하는 물량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 물량에 막힐 수가 있고 첫 번째.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는 해외에서 다른 현지 공장 같은 데서 생산을 할 때 달러로 결제를 받습니다. 근데 이 달러를 결제를 못 하게 됩니다. 제재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이 자동차는 실질적으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많지는 않지만 미국이 화이자를 제재를 했을 때 가장 타격을 준 게 뭐냐면 화이자도 해외에 공장들이 있거든요. 근데 니네 화이자 기술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거는 우리가 아예 수입을 안 하겠어라고 해버리거든. 통신, 화이보지, 뭐 그런 장비들. 근데 미국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현대 자동차가 러시아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니네 자동차에 미국에서 생산된 부품이나 미국에서 어떤 개발된 기술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는 건 니네 절대 안 돼. 이렇게 제재를 들어가 버린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현대 자동차를 시장에서 우려감으로 보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반대로 생각을 해 봤을 때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언제 종식이 되냐가 문제지 이게 뭐 1년, 2년 가진 않겠죠. 뭐 갈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길게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간다라고 하면은 현대자동차 차트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까지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도요타나 폭스바겐 비해서는 현대자동차가 안 올라서 그렇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러시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우려감 때문에 요 정도까지는 그냥 시장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하고 가속되는 구간에서 떨어졌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누가 미래에서 타임머신 타고 와서 다음 주에 미국 러시아 정상회담해서 깨끗하게 끝날 거야라고 얘기해 준다라고 하면 가격적으로는 뭐 여기 떨어지기 전까지는 뭐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악재가 소멸이 됐으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나빠 보이진 않고요. 좀 억울한 편이죠. 그래서 내일 기술적인 반등은 예상을 해서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현대차 주주분들께는 다행의 소식입니다. 이렇게 현대차는 고의견 주셨습니다. 근데 미국 증시에서도 테슬라, 리비안이 급락했잖아요. 네. 자동차주들 흐름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올라가려면 주가 회복하려면 필요한 모멘텀 뭐가 있을까요? 필요한 모멘텀은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미 실적으로 보여줬지만 네. 제가 몇 번 언급했듯이 옛날에 온리원에서 이제 원 오브 댐이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에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워렌 버핏의 최고 동반자라고 하는 찰리 먼거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찰리 먼거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테슬라는 실패할 거야. 뭐 이유는 있죠. 저도 뭐 몇 가지 들 수는 있는데 사실 근데 테슬라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실질적으로 예전에 그냥 와 테슬라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뭐 전기차 하면 테슬라의 대명사였었는데 네. 지금은 우리나라 현대 기아 자동차도 뭐 굉장히 좋은 뭐 더 뛰어나다고 할 수도 있고 실내 같은 경우는 근데 해외 유수의 기업들도 이제 다 전기차로 전환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테슬라의 어떤 그 프리미엄이 좀 빠지고 있다. 그다음에 리비안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뭐 실질적으로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너무 좀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리비안이 어떻게 실적을 내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지금 우리나라 분들은 현대 자동차에만 그냥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대차와 더불어서 자동차주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특징된 종목 고엔스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9위에 위치한 효성 TNC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0.63% 하락 마감했습니다. 효성 TNC에서 한 주당 5만 원 네. 아주 통큰 배당을 공시하면서 엄청나더라고요. 시장에서 주목받았는데 내일 더 갈 수 있을까요? 자, 일단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당률과 배당 성향의 차이를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둘 다 퍼센트로 표현을 하긴 합니다. 오늘 이제 효성 TNC가 5만 원을 배당을 했는데 주가가 50만 원 왔다 갔다 하죠. 만약에 10,000원짜리 주가인데 1,000원을 주겠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배당률이 10%가 되는 거고요. 배당 성향이 10%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업이 내가 번 돈에 영업이익이 아니라 순이익의 10%를 떼서 그걸 주주들한테 균일적으로 주겠다. 이게 이제 배당 성향이거든요. 자, 일단 뭐 지금 효성 TNC의 시가총액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 한 2조 4천억 정도 될 겁니다. 작년에 번 돈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1조 4천억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이 기업은 퍼가 5밖에 안 되네, 굉장히 싸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효성TS는 지금 퍼가 2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연 앵커께서도 뭐 관리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뭐 레깅스 한 뭐 집에 많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요? 네. 히트텍밖에 없는 거. 히트텍. 예. 저는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장 끝나고 이제 운동을 가는데 오. 진짜 안 입은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요? 남자분들도 입어요. 남자분들도 진짜 할 정도로 레깅스를 다 입고 다니는데 최고의 예. 수혜주죠. 효성 TNC를 주가를 이렇게 보면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뭐 주봉으로 한번 길게 한 2년치를 보여주시면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일단 효성 TNC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퀀텀 점프의 상승을 보여줬었죠. 바로 다른 거 필요 없고 이제 누구나 다 입고 다니는 레깅스의 최고 수혜주였었는데 그게 올라갔죠.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삼성전자 마찬가지고 효성 TNC 마찬가지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뛰어나지 않을 것 같으면 주가는 무조건 떨어지거든요. 작년에 1조 4천억, 1조 5천억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올해 1조 5천억 순이익 낼 수 있다, 영업이익 낼 수 있다.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도 주가는 떨어집니다. 성장성이 둔화됐다라는 이유로. 하지만 뭐 마찬가지로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퍼가 뭐 3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데 주가가 고점에서 엄청 많이 밀려 있어요. 그건 이제 피크아웃을 찍었다라는 어떤 표현을 많이 쓰죠. 더 이상 주가가 아니라 실적이 더 올라가기 힘들다.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 뭐 나름대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주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전 개인적으로 뭐 굉장히 큰 수익을 줬기 때문에 전고점을 뚫는 뭐 퍼가 1이든 2든 상관이 없고 네. 다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이 전고점까지 올라가는 어떤 전고점까지 올라가도 지금 뭐 굉장히 큰 수익이거든요. 그쵸, 여기 네. 지금 사서 전고점까지 올라가도 근데 그건 개인적으로 효성 TNC가 나빠서가 아니라 주식의 생리, 주식의 주가 흐름의 생리가 그렇게 원래 돼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너무 싸다. 하지만 시세를 너무 크게 한번 줬기 때문에 피크아웃을 지났다라는 평가가 시장에서 좀 대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효성 TNC 고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효성 TNC가 주목을 받았던 게 배당 때문이잖아요. 그쵸, 네. 국내 증시 저평가 이후로 낮은 배당 성향이 꼽히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다른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홍보 효과도 누릴 수가 있어서 좀 동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낮은 배당 성향 개선될 수 있을까요? 이제 배당은 많이 줘도 문제고 사실 적게 줘도 문제긴 한데 뭐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은 배당을 나는 배당 투자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미국의 디비든 킹을 사시면 됩니다. 미국의 이제 디비든 킹은 디비든 이제 배당이니까 디비든 킹이란 것은 몇십 년 동안 배당을 계속 올려가는 기업들의 리스트가 있어요. 뭐 매년 1%씩 올릴 수는 없겠죠. 진짜 20년, 30년, 길게는 40년, 50년 동안 배당을 계속 높여가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배당을 받으시려면은 투자의 목적이 배당이라면 미국의 디비든 킹을 사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배당의 목적은 사실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지분율이 50% 왔다 갔다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배당 목적으로 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죠. 금융주가 사실 뭐가 있겠어요. 뭐 제품을 만들기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냥 금리 올라가면 실적 좋아지고 이런 건데. 근데 배당을 많이 준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할 것이냐. 개인 투자자들이 배당을 목적으로 주식을 사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냥 뭐 연말에 배당날 끝나서 뭐 1분기에 나오는 배당 들었을 때 이거 뭐 꽁돈 생겼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하시는데 사실 배당이 원래 주식 투자의 목적이긴 합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트레이딩이죠. 시세 차익인데 배당을 많이 주면 사실 대주주들은 엄청난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큰 느낌은 안 나오고 배당을 안 주고 우리나라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배당을 짜게 주고 그 돈을 회사에서 유보금으로 모아놨다가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 그걸 투자를 확 해서 파이를 키우는 게 원래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대기업이 굉장히 잘하거든요. 기업 입장으로 좋지만 주주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것들이 뭐 그렇게 딱히 와닿지는 않고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배당이 뭐 우리나라에서 좋아질 수 있느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당을 사시려면 미국의 디비든 킹을 사시는 게
종목이 아니고요. 리스트가 있습니다. 뭐 존슨앤존슨, 코카콜라, 올해는 디비던드 킹5가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도 모르시는 종목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군들 눈여겨보셨다가 배당 목적이면 뭐 몇십 년 동안 계속 배당 올라가니까 사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배당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10개 종목들 고인스탑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휴니드 스탑 의견을 제외하고는 나빠서는 아니고요. 네. 나빠서는 아니고 전쟁 관련주인데 전쟁 관련 밤 사이에 아주 특별한 게 나오지 않으면 살짝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휴니드는 큰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약간 내일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만 이렇게 스탑 의견을 주셨습니다. 나머지 9가지 종목들은 모두 이렇게 고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내일장 어떻게 될까요? 간밤에 뭐 새로운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내일 좀 반등은 그래도 기대하기 어렵겠죠? 내일 반등 나온다 안 나온다 질문 주셨는데 반등 나오면 뭐 할 거예요?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나와도 간에 기별도 안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이 떨어진 이유가 상쇄가 돼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코스닥 시장이 고점에서 낙폭이 1서부터 100까지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전쟁 때문에 떨어진 건 전 개인적으로 20이라고 생각합니다. 20, 30. 그래요? 나머지 위쪽에 7, 80은 뭐 금리 인상, 테이퍼링, 그다음에 너무 많이 오른 미국의 기술주들의 가격적인 조정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전쟁 때문에 떨어진 거는 이만큼에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이슈가 전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일단 제가 강조드리는 거 명분이 필요합니다. 시장이 올라가려면 명분, 코스닥 그 시장이 거래 시장도 마찬가지. 코로나 때 그 초급등이 나온 이후에 명분은 무엇이었냐? 임계치 이하까지 떨어졌다. 왜 떨어졌냐? 그냥 센티멘탈적인 기업가치 훼손 없이 그냥 가격만 떨어졌다. 동학개미 운동 일어났고 지금도 사실 그렇게는 아니겠지만 임계치 이하로 도저히 떨어질 수 없는 가격까지 떨어진 종목들은 굉장히 많아요. 기업가치 훼손 없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내일 미국 러시아 정상회담해서 러시아군이 철수한다. 그럼 뭐 시장이 굉장히 하루 정도는 그 반등을 하겠지만 그 다음에서부터는 종목군들이 오르는 종목군들과 떨어지는 종목군들이 저는 굉장히 양분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굉장히 좀 다른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장 대비 전략 박근호 매니저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